그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뭐냐면은 그냥 다 같이 하면 되고 이거 내가 다 통제하겠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돕는다라는 일종의 그 들러리 병풍만 서라. 그냥 그 윤핵관들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보수만의 힘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중도층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보수층 중에서도 왜 하필 윤석열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부족한 게 많은 후보인데. 아하. 이제 한 60일 남았잖아요 대선이. 그 어떻게 뭐 그렇죠. 빠르게 정비가 될까요? 어떻게 정비가 돼도 지금 시간이 늦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후보가 딱 들어서 새로운 정치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낡은 정치를 하던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가 돼버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상태가 좀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국민의힘 이 선대위 이게 뭐 어제 갑자기 막 급진전이 되면서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 또 이수정 김민전 뭐 공동 선대위원장 등 전부 사퇴했고 또 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김기현 원내대표 네, 전부 다 당직 갖고 있는 의원들도 다 사퇴를 하고 이렇게 아주 급진전이 됐는데 이렇게 된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기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선대위 개편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다 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하루 만에 딱 뒤집어진 맞아요. 거잖아요. 뭐 헛소리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죠?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그 처방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몽땅 다 해체하고 다시 짓자라고 네. 얘기를 했고 윤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윤석열 예, 후보 핵심 관계자들. 핵심 관계자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제 반발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예, 그리고 또 후보도 좀 반발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후보가 이제 민감하게 생각한 건 아마도 제가 볼 땐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인 위원장이 뭐 이렇게 하기로 이준석 대표하고도 얘기를 했다. 아, 거기서 근데- 이준석 대표와 얘기했다라는 예, 그 부분.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진짜 뭐 같이 뭐 작전을 짰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당 네. 대표한테 뭐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정도 차원의 얘기인데 그걸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이서 사이가 상당히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른바 윤핵관이 슬쩍 흘려버린 거죠. 그래서 김정인 위원장도 같이 나간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네. 하나는 누군가가 장난을 친 거죠. 후보도 모르게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도 모르게 누군가 이렇게 또 기자들 데리고 또 장난을 친 것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것 자체가 또 후보의 의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뭐 윤석열하고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이 입으로 쿠데타라고 했다더라. 아, 뭐 일부 언론에 좀 보도가 됐었죠. 근데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그 이른바 윤핵관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바로 그 김종인 위원장까지도 같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윤핵관들하고 얘기를 해봤자 안 통하거든요. 그쪽에서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 윤핵관들은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뭐예요, 이준석 떼내고 김종인 떼내고 우리끼리 가자. 우리끼리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막 흘리잖아요. 지금 윤핵관이라는 사람들하고 네. 김종인 위원장하고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한 달 반 전부터 있었던 그 문제가 아직도 남은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그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뭐냐면은 그 윤핵관을 중심에 놓고 그 옆에 이제 이준석도 놓고 그다음에 또 김종인도 놓고 네. 그냥 다 같이 하면 되고 이거 내가 다 통제하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통제라는 건 결국 윤핵관 라인으로 가겠다는 거고 너희들은 나를 돕는다라는 일종의 그 들러리 병풍만 서라. 조언은 잘 듣고 물론 네. 내가 따르진 않겠다 이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이준석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딱 보니까 이건 안 되겠거든. 네. 왜냐하면 자기가 뭐 선대위원장 회의를 했잖아요. 매일 네네. 매일 했는데 그 또 대구 가가지고는 또 후보가 또 황당한 얘기들 막 하거든요. 원고에 없는 얘기. 원고에 없는 얘기도 막 하고 했었죠. 이러니까 예. 도대체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거고 사실은 나는 그 회의는 열심히 하고 결정은 여기서 하는데 따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처음엔 좀 타협을 하려고 했다가 네. 이 사람들 내버려두고 별동대로 꾸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실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여의치가 않지 않습니까? 뭔가 근본적인 혁신의 모습,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냥 아예 그냥 딱 무너뜨리고 다시 짓자 이렇게 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보의 고민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선 과정 속에서 계속 자기랑 호흡했던 사람들이고 이제까지 계속 호흡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네. 이른바 그 직공그룹. 사람들을 내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네. 김정인 위원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준석
또 2030들도 그렇고 네.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진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른바 윤 후보의 측근 그룹, 윤핵관으로 지칭하신 그 그룹과 일종의 이제 공생 관계를 통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노선이 다르잖아요. 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다. 네,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한계는 이미 드러났어요. 경선 과정 속에서. 네. 생각을 해봐요. 홍준표 지지율 요만큼이었잖아요. 네. 윤석열 지지율 이만큼이거든요. 경선 끝날 때는 어떻게 됐어요? 거의 엎어질 뻔했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의 실력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 과정 속에서 후보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후보의 인식을 점검해야 된다. 네. 두 번째 캠프의 문제가 드러났다. 캠프를 점검해야 된다. 그다음에 노선을 이제 달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선에서는 강성 지지층에 네. 호소해야 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봐줬지만 일단은 이제 본선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중도층을 겨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 노선 그대로 갖고 들어오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네. 네. 이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김정인 위원장이 끝까지 합류를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합류를 해주긴 했지만 그때 그게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봉합이었던 거죠. 네. 봉합이고 어떻게 보면 김정인 위원장이 좀 지고 들어가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통한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확 엎고 다시 가야 되는 거죠. 진 교수님은 지금 단계에서 어쨌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체제를 다시 꾸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뭐 금태섭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굴이 보여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메시지 관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소리가 국민들 귀에 어떻게 들릴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내에선 그게 통하죠.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맞습니다, 옳소 뭐 이러겠지만 국민들이 딱 들으면 뜨악하거든요. 쟤들 좀 뭐 하는 거야? 네. 이것에 대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고 그 감각을 가진 분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나 아니면 금태섭이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사람들 영입하는 거 보게 되면 엉뚱한 사람들만 자꾸 영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만 일으킨단 말이죠. 네. 그리고 영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고 이런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 문재인에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모여 뭐 이런 거잖아요. 김종인 총괄위원장 체제로 재정비를 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한 60일 남았잖아요, 대선이. 그 어떻게 뭐 힘들죠. 빠르게 정비가 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시간이 정비가 돼도 지금 시간이 늦었어요. 보통 이제 대선 2달 전에 결과가 이렇게 뒤집혀지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수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따라 붙어줘야지 그 다음부터 또다시 재역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에도 지금 시간은 늦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결정 못 하잖아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선대위의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후보의 문제 아니냐라는 문제죠, 기본적으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을 열렬히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도 확 돌아선 분들이 막 눈에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후보한테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네. 후보가 일단은 뭐 초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리더십을 보여줄 기로 기대했는데 그런 리더십조차 이제 못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확 돌아선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위기 관리 능력을 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 위기 관리 능력이 좀 없어 보인단 말이죠. 지금 위기인데.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후보가 딱 들어서 새로운 정치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낡은 정치를 하던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가 돼버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게 좀 나타난 거죠. 근데 그 위기 의식들이 없잖아요. 아직도 싸우잖아.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누구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누가 뭘 잘못하고 누가 뭘 잘못하고가 아니라. 그러기엔 너무 지금 목전에 와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과거 일을 딱 묻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 갈등 그대로 가져갈 거냐. 그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좀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